종목핫딜 오늘도 힘차게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박혜미고요. 오늘 전반적으로 날씨는 흐렸지만 시장의 날씨는 굉장히 맑았습니다. 시장이 뒤로 갈수록 굉장히 힘이 좋아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고요. 양시장은 1%가 넘어가는 코스닥은 1.8%의 강세를 보이면서 오늘장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상승이 조금 더 의미가 있는 건 삼성전자를 필두로 한 반도체 업종들의 강세였는데요. 특히 삼성전자, 외국인들이 34거래일 만에 매수로 돌아오게 되면서 강한 시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반도체만 좋았던 건 아니고요. 투톱이죠. 반도체와 2차 전지가 시장을 견인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섹터가 코스피와 코스닥을 이끌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하지만 이번 주 굉장히 중요한 여러 가지 일정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마음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포트에 어떤 종목들을 넣어야 할지 저희와 함께 고민해 보시기 바랄게요. 종목 핫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가격 타임세일 종목 핫딜 참여를 원하신다고요? 자, 따라해보세요. 팔로미. 첫 번째 전화 참여 02-2128-8566으로 전화주세요. 종목 상담부터 주식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도와드릴게요. 두 번째, 핸드폰에서 카메라를 켜주세요.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찍어주시면 24시간 메신저 참여가 가능. 세 번째, 유튜브로도 참여하실 수 있어요. 토마토증권통 검색하시고 실시간 라이브 채팅으로 참여 완료. 이때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겠죠? 매일 저녁 8시 종목 핫딜과 함께하세요. 네, 어서오세요. 타임어택 코너입니다. 타임어택 코너는요, 한정된 15분 동안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시간 동안에 저는 여러분의 핫한 쇼핑 도와드리고 있는 아나운서 김은지입니다. 네, 타임어택 코너 참여 방법 먼저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할 텐데요. 제 하단에 보이는 이 QR코드 찍고 들어오신 후에 종목명, 비중, 매수가 이렇게 세 가지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 상담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02-2128-8566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더욱 빠르고 간편하게 전화로도 상담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박성재 전문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오늘 시장 간만에 정말 좋은 흐름으로 장을 마감을 했는데 예. 어떻게 보셨을까요? 저도 사실 지난주 시장 흐름을 보면서 네. 사실 좀 걱정을 좀 했는데 오늘 시장은 좀 그래도 견인을 할 수 있었던 네. 두 가지의 대표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테슬라의 실적이 지난주 굉장히 좋게 나왔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실적의 서프라이즈에 이어서 아무래도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의 어떤 당선 확률도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높게 네. 지금 시장에서는 점치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그 스피커 역할을 일론 머스크가 하고 있다 보니까 이 테슬라의 어떤 그 모멘텀 영향이 그 거기까지도 대선까지도 연결이 되는 것이고요. 그 강한 흐름, 상승 흐름을 보이다 보니까 국내 2차 전지 기업들에도 아무래도 좀 긍정적인 영향을 조금 주는 모습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고, 그리고 간만에 이제 삼성전자가 반등을 시작을 했습니다. 네. 반등을 시작을 했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4%대 반등을 한 이유는 그 엔비디아에서 이게 조건부 승인이 조금 나온다라는 그런 내용이 지금 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근데 너무 많이 반복되다 보니까 조금 더 우리가 상황을 보면서 판단을 할 필요가 있는데, 그래도 좀 오늘 그 외국인 기관 수급이 들어온 거 보면은 조건부 승인이 맞는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그런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삼성전자가 골든타임은 놓친 것 같지는 않고요. 구도가 좋다. 그러니까 파운드리 쪽에서도 기술이 조금만 올라오면은 빅테크 고객들이 네. 다시 한번 이제 충분히 수요를 많이 불러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HBM 쪽에서도 삼성전자가 잘하길 엔비디아에서 바라고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조건부 승인 이야기가 저는 나오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오늘 삼성전자가 다시 한번 조금 바닥을 좀 잡는 시도를 해줬다라고 네. 볼 수가 있고, 가격적으로도 사실 반등 나올 만하거든요. 그러니까 10년 평균선 근처에 있다 보니까 지금은 오히려 좀 긴 그림으로 봤을 때, 추세로 봤을 때 주가 바닥에 가깝지 않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시장을 딱 놓고 봤을 때 그럼 시장이 이제 뭐 바닥을 좀 잡고 올라갈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아직은 조금 회의적이긴 합니다. 왜냐면은 이 시장의 어떤 근본적인 부분들은 사실 저는 환율을 좀 잘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미국의 장기 국채 금리, 특히 뭐 10년물 국채 금리가 또 이제 주말 사이에 굉장히 크게 올랐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두 가지 요소가 있죠.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확률이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기본적인 이런 스탠스는 금리 상승 압력을 또 불러올 수가 있고요. 그리고 법인세 인하를 하고 재정 지출을 확대를 하게 되면 당연히 이것도 이제 장기 국채 금리 상승의 압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네. 상황에서 이제 미시간 때 이제 미국 소비자 심리 지수가 나왔는데 또 예상치보다 좋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경기 데이터도 좋게 나오니까 이게 미국의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이 조금 점점 더 좀 축소가 되고 그렇죠. 있는 네. 그런 모습이고 네. 또 시장이 또 그거를 인식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한은은 또 최근에 금리 인하를 했잖아요.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미국과 금리 차이가 조금 더 벌어지면서 미국채 수요가 증가를 하기 때문에 지금 뭐 환율이 주말 전후로 뭐 거의 1,400원 근처까지도 가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진정이 돼야지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조금 잘 들어와 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진짜 이 시장의 어떤 바닥을 좀 잡기 위해서는 10년물 국채금리 기준으로 한 4%대까지는 떨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거를 좀 주목해서 봐야 된다 생각을 하고요. 어떤 시장에서도 근데 기회는 항상 있다라고 봅니다. 종목에 더 집중을 해보자라는 말씀 오늘도 좀 드려보도록 하고 방송 말미에 제가 또 언박싱 종목 또 준비를 했습니다.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좋은 종목을 추출을 해내는 또 이런 기법이나 이런 것들도 또 오늘 무료로 강의를 드릴 예정이니까 방송 끝까지 시청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이 가지고 있는 재료 자체가 굉장히 좋은 것들이 많습니다. 그것을 알아보는 그런 능력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가진 종목들에 대한 대응법이 더 중요하겠죠. 그 고민점들 15분 종목 상담 코너에서 같이 풀어나가도록 하시죠. 그럼 첫 번째 종목부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보내주신 종목이에요. 코리아 FT고요. 5,200원 매수가 비중은 10% 가지고 계십니다. 목표가를 얼마로 잡으면 좋을까요? 이렇게 왔습니다. 오늘 종가 한번 볼게요. 코리아 FT 오늘 종가 5,210원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늘 3% 상승으로 장을 마감을 했는데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몇 달째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9월부터 계속 하락 곡선을 그리고 있었는데 이 종목의 대응은 어떻게 될까요? 우선 그 전망 가이던스 자체는 저는 괜찮다 보거든요. 하이브리드용 그 캐니스퍼가 판매가 가장 이제 동사의 어떤 성장에 대한 컨센서스를 좀 실적 업사이드 요소라고 좀 볼 수가 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자율주행 관련 종목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제 이런 로보택시 일정이 지나고 하고 나서는 그런 재료들이 조금 소멸이 되면서 조정이 조금 깊게 나온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근데 제가 차트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자면 많이 빠졌거든요. 많이 빠져가지고 지금 241선 언저리에 와 있는 상황이고 21선 대비해서는 거의 마이너스 한 7%. 그러니까 단기 과대 낙폭 구간이고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241선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이제 실적에 대한 어떤 성장에 대한 그 업사이드 요소가 없는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 옆자리는 조금 더 그릴 수는 있겠습니다. 일단 당분간 이제 상승에 대한 어떤 모멘텀 자체는 일단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만 이게 주가가 더 우하향을 해서 빠지는 그런 그림으로 갈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그래도 우리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는 손절가를 좀 제시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4,800원 손절가 좀 제시를 한번 드려보고요. 그래서 지금은 올라갈 가능성이 지금 위치에서는 더 높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상승이 나왔을 때는 좀 1차 목표가를 6,500원까지 다시 한번 좀 노려보는 그런 전략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코리아 FT의 1차 목표가는 6,500원 부근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젠백스입니다. 젠백스고요. 2만 원 매수가시고 비중 15% 가지고 계시네요. 가슴 철렁합니다. 본전까지 반등 가능성이 있나요? 이렇게 왔는데 오늘 종가 한번 볼게요. 젠백스 14,200원 확인되고 있고요. 오늘은 그래도 6% 상승을 했는데 사실 10월 17일까지는 엄청난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이 젠백스 사실 이렇게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다시 본전가까지 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 좀 되실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실까요? 우선 그 기대감으로 올랐었던 그 이제 진행성 핵상마비에 대한 톱라인이 공개가 되면서 기대감이 올랐다가 이런 것들이 조금 수령을 했다라는 내용이 일단 보도가 됐기 때문에 이제 이런 재료 소멸 이런 식으로 좀 시장에서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떤 상승에 대한 모멘텀 자체는 우선 조금 좀 퇴색됐다, 조금 소강이 됐다라고 일단 보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사실 좀 기술적인 대응을 조금 간단
간단하게 해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지금 보면은 되게 간단하거든요. 길게 보면은 우하향 추세를 그리고 있다가 지금 보게 되면은 이제 9월 보게 되면 19일부터 상승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9월 19일이 상승의 어떤 기준봉이 되기 때문에 그 기준봉의 어떤 중단부에서 다시 한번 재차 반등 시도가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오늘 잡아주는 이 저점 부분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오늘 거래량도 상당히 많이 터졌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점이 깨지면 추세가 다시 이제 9월 19일 이전처럼 다시 우하향으로 갈 가능성이 되게 높다라고 보는 것이 맞다라고 봅니다. 지금 뭐 어떤 실적에 대한 어떤 업사이드에 대한 내용이 확인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전망도 조금 개인적으로 당장에는 조금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손절가는 이제 오늘의 저점,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 12,590원인데 네. 또 더 간편하게 보시려면 121선 보시면 됩니다. 6개월 평균선입니다. 121선을 손절가로 좀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여기서 재차 상승이 나왔을 때 조금 이제 보수적으로 보세요. 그러니까 보통 갭을 메운다라고 생각을 하면 18,000원까지 올라갈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은 이제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 왜냐면 어쨌든 재료의 소강 상태로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 그 절반 정도 16,000원까지 올라왔을 때 손절 최소화 전략으로 조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추가 매수를 좀 저는 권유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지금 어쨌든 뭐 다시 본전 위치를 좀 찾을 때까지 좀 기다리는 것도 네. 저는 기회비용의 손해라고 보기 때문에 손실을 조금 최소화되는 구간에서 나오자. 그래서 목표가를 16,000원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가는 16,000원 부근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현재 종목 상담 진행하고 있습니다. 종목 상담 받고 싶으신 분들은 제 하단에 보이는 이 QR코드를 찍고 들어오셔서 종목명, 비중, 매수가와 함께 가장 고민되는 점 이렇게 한 줄로 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으로 또 가보도록 할게요. 다음 종목 비보존 제약입니다. 4,900원이 매수가시고요. 비중 10% 가지고 계시는데 제약주라서 이 길게 가지고 갈 겁니다. 10,000원까지 갈 수 있을까요? 이렇게 왔어요. 비보존 제약 오늘 종가 한번 볼게요. 5,510원에 확인되고 있고요. 12% 상승했습니다. 오늘 신고가를 썼던 그런 날인데 이 비보존 제약 10,000원까지 보신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우선 그 좋은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그 트루피엔이 출시가 됐다는 소식이 오늘 오전에 전해지기도 했고요. 네. 동사가 이제 그 비마약성 그 진통제 쪽에서 그래도 조금 나름 이제 기대감이 있는 재료들이 많습니다. 네. 뭐 오피란제린을 또 계속 임상을 통해 가지고 뭐 지금 이제 가장 지금 국내에서 오남용이 되고 있는 펜타닐을 조금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기대감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또 이제 제약바이오 쪽이 그 부분만 좀 잘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이 시소 게임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반도체나 2차 전지가 약세를 보이다가 이쪽에 수급이 들어가게 되면은 그렇죠. 오히려 바이오 쪽에서 빠질 수 있어요. 물론 지금 당장은 이제 지금 바로 부각되는 재료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좀 단기적인 상승 탄력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만 이게 추세적으로 만약에 10,000원을 좀 얘기를 하셨는데 가기 위해서 그 조건은 뭐냐면 시장의 자금 유동성 환경 자체가 좋아지거나 유동성 환경이 좋아지지 않으면 결국에는 다른 업종에 돈이 들어가면은 기존에 올라가던 종목 업종에서 좀 돈을 빼고서 이동을 해야 되는 그런 그림들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유동성 환경이 예를 들면 제가 앞에서 그 시장 이야기할 때 서두에서 이야기드린 뭐 금리 자체가 다시 한번 조금 꺾이는 그림, 장기 국채 금리가 꺾이는 그런 그림들이 나와주는 경우에는 바이오 업종들이 또 이제 바이오 업종뿐만 아니고 2차 전지 반도체와 골고루 갈 수 있는 그림들이 마련이 되는데 그런 상황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2차 전지랑 반도체 쪽으로 수급이 쏠리면은 네. 바이오 쪽에서는 자금 이탈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금리와 상관관계가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네. 10,000원까지 가기 위한 조건은 사실 이 두 가지가 같이 조금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반도체나 2차 전지보다 제약 바이오가 더 올라가야 된다는 내러티브를 강하게 가져가야 됨과 동시에 더해서 금리가 조금 내려가는 수준이 같이 나와줘야지 그래도 좀 10,000원까지 당장 갈 수 있지 않을까. 네. 왜냐면 어떤 실적에 대한 기대치로 지금 위치에서 뭐 10,000원까지 간다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은 조금 제한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모멘텀 도움을 받아야 되고 업종에 대한 도움까지도 같이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관찰하면서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도 보면은 장기적으로 보면은 이 60일선을 조금 좀 지지를 받으면서 지금 올라가는 그림을 지금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0일선을 좀 이제 손절가로 잡은 건데 또 너무 낮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 직전에 8월 고점 매물대를 한번 좀
고점을 이제 손절가로 잡고 한번 대응을 해보시면 어떨까. 4,900원 어쨌든 잡으셨어요. 수익 중인데 4,500원까지는 변동성이 커질 수가 있잖아요. 어쨌든 뉴스가 등장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4,500원을 손절가로 한번 좀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는 라운드 피겨, 예를 들어 6,000원, 7,000원, 8,000원 이렇게 떨어지는 가격대마다 조금씩 분할 매도를 하면서 차라리 좀 10,000원까지 가져가 보자라는 그런 전략을 한번 좀 취해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코멘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께서 원하는 이 10,000원으로 가려면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이 반도체와 2차 전지 업종보다 바이오의 수급이 더 쏠려야 된다라는 것과, 그리고 자금의 유동성이 좋아야 된다. 즉, 이 금리가 어느 정도 떨어져야 된다. 뭐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4,500원 제시해 주셨고요. 6,000원, 7,000원, 8,000원 이렇게 각각 목표가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다음 종목으로 또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다음 종목은요, 삼성전자입니다. 매수가 67,000원이시고요. 비중은 10% 가지고 계신데 이제는 바닥일까요? 이렇게 왔습니다. 오늘 종가 한번 볼게요. 58,100원 확인되고 있고요. 3% 상승으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간만에 들려온 이 삼성전자의 상승 소식이었는데, 또 시작 전에 이 엔비디아에서 조건부로 승인을 했다. 뭐 이런 뉴스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삼성전자가 이렇게 주목을 받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삼성전자 어떻게 이제는 바닥일까요? 바닥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하고요. 근데 이제 바닥일 가능성도 저는 있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우선 제가 앞에서 그 구도 이야기를 잠시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그 파운드리 쪽에서도 부진을 보이고 있고, 기존의 어떤 전통 디램 시장 쪽에서 저가형에서는 중국 업체 기업들에게 추격을 당하는 상황이고, 또 압도적으로 이거를 좀 잘 치고 나가지도 못합니다. 추격자들이 빠르거든요. 메모리 쪽에서도 이제 보면은 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추격도 상당히 빠르고요. 그러니까 이제 삼성전자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압도적 1위에 대한 그런 이제 색깔이 좀 옅어진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경영에 대한 어떤 경영 리스크에 대한 이야기까지도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좋게 보면 한없이 안 좋게 보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도 나와요. 이제 삼성전자의 우상향 시대가 종료됐다, 뭐 그런 말까지도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제 되돌아봤을 때, 결국 길게 되돌아봤을 때 오히려 이랬었던 지점들이 저점이 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주가를 한번 보면 저 하얀색 곡선 보실 수가 있는데, 이게 10년 평균선입니다. 10년 평균선. 근데 10년 평균선을 이 정도까지 한번 당겨서 보겠습니다. 보면은 이 10년 평균선에 맞닿아 있었던 구간들을 보게 되면, 예전에 그 닷컴 버블 때,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매크로적으로 시장 상황이 되게 안 좋았을 때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금융위기가 왔을 때 이 10년선에 맞닿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그 위치까지 내려왔습니다. 53,000원 정도까지 내려가면은 10년 평균선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 지지선이 깨지면 정말로 이제 대세 우상향 시대가 끝났다라는 게 조금 주지의 사실이 될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추세적으로 봤을 때는. 근데 이제 이 구간을 좀 오히려 항상 안 좋았었던 그런 이제 시선들이 많았던 데가 항상 저점이 되는 경우들이 더 많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가는 게 할 만한, 이 반전을 해줄 수 있을 만한 내용들도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앞에서도 이야기 드렸지만, 파운드리 쪽에서 그 빅테크 고객사들의 가장 큰 불만이 뭐냐면, TSMC가 독점을 하면서 가격을 올려치고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삼성전자가 조금만 치고 올라와 주면은 충분히 이 빅테크 고객사들을 확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TSMC를 역전하지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시장 파이를 가져갈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요. HBM 쪽에서도 다시 개발을 시작을 하고 있으니까 조건부 승인 이야기도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그만큼 삼성전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HBM 쪽에서 조금 두각을 드러내면서 같이 이제 주력 공급사가 되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SK 하이닉스가 기존에 먼저 선점을 했기 때문에 그 점유율을 더 역전을 시키기는 조금 제한될 수 있겠지만 어느 정도 시장 점유율을 가져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직도 여러 증권사들에서 삼성전자의 컨센서스가 그래도 올해보단 내년이 좋다라고 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주가를 보게 되면 내년에 오히려 뭐 더 후퇴를 할 것 같다라는 것까지 반영이 되고 있어요. 그게 포워드 PBR 기준으로 지금 1배란 말이에요. 그러면 2022년도 때의 PBR 기준으로 봐도 더 저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측면들을 봤었을 때 오히려 저점이 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그리고 또 하나 조금 근거가 나온 게 30여 거래일 만에 외국인 투자자가 다시 매수가 들어왔고요. 기관과 양매수로 들어왔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시작점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시청자님이 67,000원에 보유를 하고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추가 매수를 해도 저는 지금은 부담이 없는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를 나는 좀
보겠다. 좀 나는 반도체 업종에 좀 반등을 좀 보겠다. 이제 엔비디아가 또 이제 저는 더 추가적인 강세로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삼성전자 혹은 SK 하이닉스 밑단에 있는 밸류체인 기업을 잡아도 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지만 삼성전자를 나는 그래도 한번 좀 트레이딩을 해보고 싶다고 한다면 지금 구간에서 10% 정도 더 추가 매수를 해보시는 것은 괜찮은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랬을 경우 다만 목표 주가를 제가 앞에는 8만 원까지 이야기 드렸는데 좀 7만 원까지 보자. 이런 이야기를 좀 한번 드려볼게요. 7만 원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래도 리스크 관리 이야기를 아예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10년 평균선, 10년 평균선이 지금 한 5만 3천 원 있습니다. 그래서 5만 3천 원 이탈했을 때는 일단은 다 후퇴하고 보자라는 생각으로 손절가 제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이 파운드리 업계 시장에서 파이를 가져올 가능성이 그래도 있다 이런 말씀 주셨고요. 지금 자리에서 추가 매수하는 의견 주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스크 관리를 위한 손절가 5만 3천 원 부근 1차 목표가는 7만 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다음 종목으로 또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다음 종목 포스코홀딩스입니다. 매수가 51만 원이고요. 비중이 꽤 높습니다. 40%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 종가 한번 볼게요. 포스코홀딩스의 오늘 종가는 34만 9,500원 확인되고 있습니다. 포스코홀딩스 굉장히 오랜만에 들려온 종목 같습니다. 이 종목 어떻게 보실까요? 예, 우선 지금 뭐 철강 부분에서 당연히 매출 비중이 높지만 사실 이제 주가의 어떤 상관계수를 보면은 그쪽보다는 이제 2차 전지 쪽으로 조금 분류를 해서 봐야 되는 기업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제 실적 같은 경우는 좀 꾸준히 나올 것 같은데요. 좀 본격적으로 좀 이제 2023년도가 22년도 대비 꺾였잖아요. 그리고 이제 올해도 컨센서스를 놓고 보면 조금 더 꺾일 건데 내년에 턴어라운드가 기대되고 특히 하반기 때 실적 턴어라운드를 지금 다 대부분 증권사에서도 그렇게 점을 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도 이제 뭐 소재 쪽이라든지 이런 장비 쪽도 마찬가지로 내년 하반기를 조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작년에는 조금 이런 과한 그런 기대감을 가졌고 그 부분에 대한 주가 스트레스가 지금 이제 해소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다만 이제 저는 이제 고점 대비 많이 밀려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지금 지점에서는 가격 조정은 어느 정도 조금 마무리가 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간 조정은 조금 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 조정으로 봤을 때 32만 원 정도를 손절가로 좀 잡아드리고 싶고요. 내년까지 본다 했을 때 저는 최대 50만 원 목표가 잡아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격 타임세일 핫딜 참여를 원하신다고요? 자, 따라해보세요. 팔로미. 첫 번째 전화 참여 02-2128-8566으로 전화주세요. 종목 상담부터 주식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도와드릴게요. 두 번째, 핸드폰에서 카메라를 켜주세요.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찍어주시면 24시간 메신저 참여가 가능. 세 번째, 유튜브로도 참여하실 수 있어요. 토마토 증권통 검색하시고 실시간 라이브 채팅으로 참여 완료. 이때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겠죠? 매일 저녁 8시 종목 핫딜과 함께하세요. 네, 종목 상담 모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못 받으셨다면 저희가 내일도 받을 테니까 내일도 참여 많이 해주시길 바라고요. 보이는 것에서 보이지 않는 것을 찾아내는 박성재 전문가님과 오랜만에 인사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이거 맞죠, 전문가님? 맞습니다. 보이는 것에서 보이지 않는 것을 찾아내는 우리 박성재 전문가님. 오늘은 찾아내셨나요? 오늘도 잘 찾아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의 언박싱 종목 좀 미리 힌트 하나만 주시겠어요? 오늘의 언박싱 종목은 제가 이제 오늘 조금 의미가 있는 흐름이 나왔죠. 반도체 쪽에서. 삼성전자의 반등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종목 관련 종목을 제가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네, 오늘은 언박싱 종목으로 반도체를 준비하셨다고 하니까 저희랑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서 어떤 종목이 나오는지 기대해 주시기 바라고요. 전문가님과 시장 이야기를 조금 간단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를 보니까 이번 주도 좀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일정들이 좀 많더라고요. 뭐 일단 미국에서 주요 기술 기업들의 실적들이 좀 많이 나오고요. 뭐 중동 리스크도 있고 이제 정말 미국 대선도 얼마 안 남았잖아요. 게다가 이제 경제 지표까지 정말 여러 가지 일정들이 대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오늘은 좋았지만 내일이 저는 걱정이긴 하거든요. 내일 괜찮을까요?
변동성이 커질 수는 있다라 생각을 합니다. 우선 제가 그 서두에 시장 이야기 드릴 때 이게 지금 단기적인 반등일 가능성도 있다라고 이야기한 게 결국에 근본적으로 유동성 문제가 조금 해소가 되려면 우리 시장에서의 유동성 문제가 적어도 해소가 되려면 미국의 장기 국채 금리가 좀 내려와야 돼요. 그리고 환율도 다시 한번 1,300원 뭐 초반대로 좀 조정이 나와줄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도 좀 다행인 내용이 뭐냐면 앞에서 그 중동 리스크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그게 사실 이란이 그 이스라엘에 대한 그 보복 시도가 나온다라고 했을 때 사실 조금 철렁하긴 했습니다. 근데 이란이 미리 알고 있었다. 그러니까 타격 지점을 미리 알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조금 이제 모양을 만들어주는 거죠. 짜고 치는 모양을 살짝 만들어줬다라는 그런 부분 때문에 국제 유가가 급락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중동 리스크 해소에 대한 그런 기대감도 줄 수가 있고 동시에 국제 유가가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 소비자 물가 헤드라인 이제 소비자 물가에 대한 그 부담도 살짝 덜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만약 물가가 시장에서 예상한 것보다 조금 또 낮게 나와준다면 혹은 예상치대로 나와준다면 국채금리가 여기서 주춤할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셨다시피 여러 경제 지표와 이제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 시즌이다 보니까 변동성이 커질 수는 있어요. 근데 저는 궁극적인 방향성,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금리의 방향성 자체는 저는 내려갈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10년물 국채금리 기준으로 4.27% 정도에 지금 형성이 돼 있어요. 근데 이 수치가 언제 정도와 지금 비슷한 수치냐면 올해 초입니다. 올해 상반기인데 이때까지만 해도 물가 지표가 시장의 예상보다 높게 나오고 있어가지고 올해 금리 인하가 없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왔을 때거든요. 근데 지금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경기 지표가 어쨌든 꺾여가고 있어요. 근데 다만 이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 가능성 때문에 금리 상승에 대한 리스크가 선반영되는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미국 대선 이후에는 조금 금리 방향이 조금 꺾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됐었을 때 우리 시장의 어떤 바닥이 또 좀 잘 잡아질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또 잘 봐야 되는 게 코스피가 잘 가기 위해서는 결국에 삼성전자가 잘 가야 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도 오늘을 기점으로 좀 바닥을 잘 잡아주는 거 이 두 가지가 같이 좀 매칭이 잘 돼준다면 이 2주간의 일정 이후에는 또 이제 대선 이후에는 오히려 조금 상방을 조금 그래도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 장세가 조금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봤을 때는 금리가 내려갈 것이고 미국 대선 이후로는 시장이 어느 정도 개선이 될 거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지금 좋은 종목들을 잘 선별을 좀 해두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전문가님. 맞습니다. 그렇다면 종목을 선별하기 전에 그래도 저희는 일단 이번 주를 보내야 되니까 볼만한 섹터가 있는지 궁금한데 오늘장 반도체랑 2차 전지가 강했고요. 그동안 강했던 뭐 조선이라든가 뭐 제약바이오, 방산 전반적으로 빠졌어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내일장에서는 오늘 잘 갔던 종목들의 시세 연속성이 나타날지 아니면 빠졌던 종목들이 다시 올라올지 좀 예상을 하시나요? 사실 예상이 쉽지는 않습니다. 어렵죠. 어려운데 다만 이제 만약에 제가 앞에서 이야기 드렸던 대로 근본적인 문제 해소가 아니라고 한다면 다시 역시소를 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이런 주도 업종들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바이오, 2차전지, 반도체가 주도 업종들인데 이런 쪽을 보기보다는 오히려 그 대선 테마를 좀 한번 좀 건드려 보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선 테마주 하면은 저는 지금 개인적으로 조금 권장을 좀 드려보고 싶은 거는 크립토, 그러니까 코인 관련 종목들을 좀 잘 봐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선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세가 조금 두드러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 관련주들의 흐름이 좋아질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래도 제가 하나 또 팁을 이야기 드리자면 좀 안전하게 보고 싶다면 원전을 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 생각하거든요. 연말에 그 SMR 관련해서 4개에 대한 그 건설에 대한 부분들을 또 대통령실에서 이제 발표를 한다라고 하니까 그 모멘텀이 강하게 살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을 한번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그리고 주도 업종들은 우리가 일단 대선 좀 지나고 좀 한번 보자.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단기적으로는 지금 뭐 반도체, 2차전지, 제약바이오 주도 업종보다는 대선 테마 그 안에서도 비트코인 관련주, 가상화폐 관련주를 보는 것도 좋다라고 하셨고요. 조금 안전하게 길게 보자라고 한다면 원전 관련 종목들을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고요. 하지만 지금 뭐 될 만한, 갈 만한 그러니까 우리에게 수익을 안겨줄 만한 종목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가고 있는 종목보다는 이제 갈 준비를 하는 종목을 잡는 게 더 좋긴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종목들, 원석들을 발굴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전문가님? 제가
그런 보이는 것을 통해서 네. 보이지 않는 것을 잘 잡아내는 오. 그런 원석을 잘 잡아내는 기법을 항상 제가 강의를 해드리잖아요. 바로 네. 스마트 머니 기법입니다. 스마트 머니 기법. 저희 방송 좋아하시는 분들은 너무나도 많이 들으셨겠지만 요새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다시 한번 들어와서 배우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렇다면 전문가님, 이 원석을 발굴할 수 있는 스마트 머니 기법 오늘도 배워볼까요? 예, 잘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좋은 기법이고 시장이 최근에 어지러웠음에도 불구하고 네. 오히려 목표가 달성을 한 제 언박싱 종목이 상당히 많거든요. 정말 좋은 기법이니까 이 시간 통해서 잘 배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설명해보자면 스마트 머니, 똑똑한 돈이죠. 똑똑한 돈이 들어왔을 때 우리도 같이 매수에 참여를 해서 수익을 내고 나오자, 그런 기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선 똑똑한 돈은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무분별하게 매수하는 돈을 똑똑한 돈이라고 하진 않고요. 우리 개인 투자자들에게 아직 제공이 되지 않은 정보와 재료를 사전에 먼저 취득할 수 있는 사람들, 그들을 우리가 주포라고 규정을 하죠. 이 주포들이 우리가 아직 모르는 정보들을 통해서 저점에서 매집을 했을 때 들어온 자금, 그것을 이제 똑똑한 돈, 스마트 머니라고 합니다. 실제로 그런 정보들이 있느냐? 간단하게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제가 상장사의 오너나 상장사 오너의 친구라고 한다면, 친한 친구라고 한다면, 그 기업, 상장사가 앞으로 어떤 R&D 투자를 계획을 하고 있는지, 회사 내부에서, 그리고 어떤 이제 수주 건수들이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 혹은 주주환원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거는 다 회사에서 결정을 하고, 결정이 되고 나서 공시를 하고 뉴스를 통해서 우리한테 전달이 되잖아요. 그래서 내부자 정보로 활용될 수 있는 재료들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재료를 기반으로 저점에서 매집을 하는 것을 스마트 머니 기법이 정확하게 이걸 잡아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없어요. 다만 이 스마트 머니 신호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잘 만들어 놓았어요. 길게 상승을 했었던 종목들이 저점에서 어떤 매집의 유형으로 시작되는지를 포착을 해서 이걸 포착하게끔 제가 신호를 잘 만들어 놓았거든요. 이 신호가 뜨고 나서 실제로 거래량이 늘어나고 뉴스가 뜨면서 급등이 나온다는 걸 제가 너무 많이 증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 기법을 잘 한번 배워보시면 좋다라는 생각을 드리고요. 항상 좋은 성적을 잘 내고 있기 때문에 이 스마트 머니라는 명칭을 이 기법에 넣는데 전혀 손색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제가 포인트까지도 한번 설명을 이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저는 좋은 기법은요, 이 두 가지를 같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는 수익률. 그러니까 수익률은 당연히 모든 기법, 좋은 기법에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매매 로직이 간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기법도 매매 로직이 복잡하면은요, 매매 횟수를 늘리면 늘릴수록 이제 실수를 할 빈도도 같이 올라가게 돼요. 근데 스마트 머니 기법은 이 한 장으로 다 설명이 가능하다. 그 정도로 간단하다. 주식을 처음 하시는 분들도 따라할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제가 앞에서 이야기 드린 이 스마트 머니 신호를 만약에 받으셨다라고 한다면 이 신호를 일봉 차트에 등록을 하면은 일봉 차트에 표시가 되죠. 이 신호가 포착이 된 날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주포들의 매집이 시작된 날로 추정될 때 이게 신호가 포착되게끔 제가 잘 만들어 놨어요. 실제로 여러 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신호가 진짜로 포착된 순간, 포착 이전 일보다 포착 이후부터 갑자기 거래량들이 막 늘어나기 시작하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그만큼 시작점을 잘 잡아줘요. 그래서 포착 당일 안에 많은 물량을 매집을 하루 안에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매집을 하기 위해서 그 뒤에 거래량들이 더 늘어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매집이 어느 정도 끝났다면 뉴스가 뜨면서 급등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포착, 매집, 급등 이런 공식으로 흘러가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어쨌든 신호 포착일은 매집의 시작점이다라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매수할 수 있는 방법은 한 4가지가 있습니다. 보시면 우선 저점 매수를 하는 방법은 포착일, 신호 포착일 이후에 조정을 기다리다가 신호 포착 당일 캔들 저점 지점까지 내려왔을 때 매수를 하는 방법이 있어요. 저가 매수 방법이라서 좋을 수는 있으나 보통 위에서 놀다 올라가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기회비용을 놓치고 싶지 않다 하시면 오히려 포착일 종가에 매수를 하거나 혹은 포착 당일 고점을 돌파할 때 매수를 하는 방법이 있고요. 너무 복잡하다, 앞에서 말씀드린 거 다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신호 포착일 이후부터 거래량이 늘어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실제로 거래량이 늘어나지 않으면 일단 보류를 하셔도 되고요. 거래량이 늘어나는 게 진짜 포착이 된다,
그러면은 그때 그냥 매수를 하시면 가장 간단한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리스크 관리도 정말 중요하죠. 손절 추세선도 제가 만들어 놓았어요. 손절 추세선 이탈했을 때는 과감하게 좀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거래를 했을 때 어떤 게 가능하냐면 손실은 짧게 수익은 길게 가져갈 수 있다는 장점이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기법을 이용했을 때 손실이 나올 수 있죠. 100%는 없습니다. 다만 손실이 났을 때 손실폭보다 수익이 났을 때 수익폭이 더 커야 돼요. 이것만 유지가 돼도 승률이 50%밖에 되지 않아도 결국에 계좌가 우상향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하다.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도 제가 대표적인 예시 종목을 통해서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알테오젠이죠. 여전히 오늘 2차전지 그 대형주들이 아무리 올라와도 지금 부동의 시가총액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1위죠. 알테오젠인데 2월부터 이제 본격적인 상승이 시작이 돼요. 근데 그 재료가 있습니다. 2월 22일에 왼편에 보시면 그 키트루다 SC 체형 그 히알루로니다제에 대한 그 원천 기술에 대해서 라이선스 변경 계약이 체결됐다라는 뉴스가 2월 22일에 나오게 되고요. 2월 26일에는 허셉틴 바이오시밀러 임상 완료에 따른 마일스톤을 청구한다라는 내용이 26일에 등장하게 되면서 수익성이 올라가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기대감을 또 키우게 됩니다. 근데 이 두 재료를 한번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면 라이선스 변경 계약이라는 단어 그리고 마일스톤 청구 계약과 청구는요, 양사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고 나서 그것이 체결되고 그 다음에 공시가 되고 우리한테 뉴스로 전해지게 됩니다. 즉 회사 내부 관계자들은 이런 합의 과정이 나오고 이런 계획들이 나올 때 이미 이런 정보들을 미리 알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볼 수가 있죠. 즉 내부자 정보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건데 그럼 주포는 회사 내부 관계자냐? 그렇게 절대로 규정을 하면 안 되고요. 단순한 이해관계자들일 수도 있는 거고 그 이해관계자들의 지인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내용들을 기반으로 저점 매집을 했다라고 우리가 확언할 수도 없어요. 다만 스마트머니 신호가 이런 뉴스들이 뜨고 주가 급등이 나오기 전에 잡아줬다라는 게 가장 큰 의미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면은 자, 화면 확대해 보시면은요. 가운데 이제 재료 발생일이라고 해놓고서 이 급등 나올 때 제가 하얀색 네모 박스 표시해 놓은 구간 보이시죠? 이때가 제가 앞에서 보여드린 내용이 나오면서 급등이 나온 거고요. 이 녹색 이 기둥 표시, 이게 스마트머니 신호예요. 그러니까 최초 신호가 9월에 나왔는데 신호 포착일은 매집의 시작점이라 말씀드렸잖아요. 최초 포착일 보시면 이전에 거래량 없는데 포착일 직후 정말 거래량 늘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 매수를 하면 된다라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2월 13일 마지막 포착일에 매수를 했다라고 했을 때 지금까지 보유를 했을 때 360%가 넘는 시세가 나오게 된다라는 거고 4월에 손절 추세선, 노란 추세선 이탈할 때 정리를 해도 100% 수익. 그리고 재료 발생일에 재료가 발생 안 하고 꺾여서 손절가 이탈하더라도 마이너스 6, 7%밖에 안 됩니다. 즉 손절이 나왔더라도 짧게 나오는 거고요. 수익이 나오면 이렇게 길게 나온다는 거고 이런 코스닥 대장주를 이런 대형 뉴스가 나오기 전에 저점에서 매집을 할 수 있는 기법이 바로 스마트 머니 기법이다. 이 기법을 꼭 배워가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에는 사실 지금 숨겨진 원석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찾은 원석이 과연 모조품일지 다이아몬드일지 아직까지 확실하지 않다면 이 기법을 꼭 배우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시장에 숨겨진 원석을 발굴하는 방법을 저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 켜시고요. 이 앞에 QR코드가 있습니다. 여기에 카메라 렌즈를 갖다 대시면 공부할 수 있는 공부방 링크 주소가 바로 뜨고요. 그 주소를 누르고 들어오시면 우리 박성대 전문가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정말 간단하게 스마트 머니 기법 주세요. 이렇게만 남겨주시면 저희가 체크해서 최대한 빠르게 다 보내드리고요. 만약에 나는 QR코드가 조금 어려워요 하시는 분들은 옆에 전화도 있습니다. 02-2128-8566번으로 지금 바로 전화를 주시면 저희가 체크해서 이 기법 챙겨서 보내드릴 테니까 편하신 방법으로 지금 바로 신청해 주시기 바랄게요. 전문가님, 저희가 숨겨진 원석들을 굉장히 잘 발굴을 했잖아요. 맞습니다. 발굴을 할 때마다 지금 모조품이 아니라 다이아몬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종목 AS도 해볼 텐데 몇 종목이나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사실 뒤에 종목 소개도 해야 돼서 네. 두 종목 일단 가지고 왔습니다. 두 종목을 빠르게 저희가 AS를 받아볼 텐데 첫 번째는 10월 23일 네이처셀이고요. 매수가는 11,400원, 1차 목표가 12,700원 달성을 했습니다. 수익률은 11% 넘어가는 상황이고요. 이 종목이 사실 주신 다음 날 바로 목표가를 뚫어냈고 그 다음에 정말 엄청난 레벨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17,050원을 터치했고요. 그 다음 종목 D&D 파마텍도 바로 볼게요.
볼게요. 9월 24일에 받았고요. 매수가는 41,300원, 2차 목표가 53,000원이었는데 달성을 했습니다. 지금 수익률은 28% 넘어가는 상황이고요. 3차 목표가 저희가 57,000원까지 받기는 했는데 이 종목은 사실 요새 살짝 쉬어가고 있기는 해요. 그래도 이번 주에 일라이릴리 실적이 나오게 되니까 영향을 좀 받을지 그 부분도 들어보겠습니다. 예, 제가 좀 코멘트를 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또 가지고 나왔거든요. 네. 우선 네이처셀부터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10월 23일 지난주 수요일에 방송에서 언박싱 종목으로 소개를 드리고 나서 다음날 바로 목표가를 가고 지금 엄청난 급등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목표가를 1차 목표가를 제가 되게 얕게 잡아드립니다. 네. 그래서 그렇지만 지금 이 수익률 상승률로 보면은 이 포착 당일 종가 기준으로 보게 됐었을 때 벌써 50%거든요. 그러니까 그중 보면은 추세 한번 보세요. 이 제가 확대를 한번 해주시면 이 보면 추세 하락을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추세 하락이 나오다가 제가 이 종목 소개할 때 LIG 넥슨과 같이 봐야 된다라고 맞아요. 했잖아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추세 하락하는 종목 이런 상황에서 스마트 머니 신호가 뜨면 그때부터 급격하게 추세 반전이 일어난다. 10월 23일 방송 보면 제가 이 이야기를 그대로 했습니다. 근데 보세요. 신호 포착일부터 바로 올라가죠. 그러니까 똑똑한 돈이 들어오는 이 시점을 이 스마트 머니 신호가 이렇게 잘 잡아준다라는 거를 꼭 보셨으면 좋겠고요. 2차 목표가 저는 18,000원 높여서 제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내용 한번 보게 되면은요. 지금 이제 모멘텀이 진행되는 게 이 조인트 스템 첨단 재생 의료 치료제로 지정됐다는 소식에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치매 모멘텀 굉장히 세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저는 4분기 내내 또 지속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런 모멘텀의 시작점을 잘 잡아내기 위해선 요 스마트 머니 신호 다 받아 가셔야겠죠. 자, 그냥 무료로 다 제공드리고 있으니까 잘 받아 가셨으면 좋겠고 2차 목표가를 18,000원 제시 드렸으니까 한번 잘 참고해서 보유자분들은 대응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제가 리뷰 종목 보겠습니다. D&D 파마텍입니다. 2차 목표가 달성했는데요. 달성하고 조정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구간에서는 다시 매수를 봐도 된다. 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이 추세적으로 올라갈 거라고 보고요. 마찬가지예요. 한번 보시면 한번 이 차트를 한번 보세요. 이 마찬가지죠. 그 전에 스마트 머니 신호 녹색 기둥 표시입니다. 스마트 머니 신호가 뜨기 전에는 하향을 해요. 하락을 하다가 정말로 이 신호가 뜨면은 추세가 반전이 됩니다. 그죠? 그리고 추세가 이 신호가 뜨고 나서 바로 직후의 거래량이 어때요? 직전 거래량보다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요럴 때 매수를 하면은 더 좋다라는 거고요. 저는 한참 위에서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2차 목표가 28% 수익률이 달성이 됐는데 이 신호를 가지고 있으신 분이라고 한다면 더 저점에서 볼 기회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신호가 정말로 그 변곡점을 이렇게 잘 잡아내준다라는 걸 제가 매번 방송을 통해서 증명을 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드리고 있으니까 잘 받아가시라는 말씀 다시 드리고 내용 한 번씩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비만 치료제에 대한 어떤 이 위고비 없어서 못 간다 이야기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위고비라든지 삭센다 다 주사용 치료제거든요. 그래서 이 비만 치료제의 어떤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 것은 사실 경구용 치료제일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먹는 치료제, 먹는 비만 치료제 나온다라고 한다면 폭발적인 수요가 정말로 상용화가 된다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경구용 비만 치료제에 대한 첫 환자 투여가 임박됐다는 소식까지 전해졌잖아요. 그래서 비만 치료제 모멘텀이 이 위고비 출시 이후 조금 한 번 더 달리다가 지금은 주춤하고 있긴 하지만 뭐 일라이릴리 실적 발표 그리고 연말까지 놓고 봤었을 때는 27년의 급격한 성장 기대감이 충분히 더 연말까지 반영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구간에도 매수로 봐도 저는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결과론적으로 이런 뉴스들이 뜨기 전에 상승 모멘텀이 시작되기 전에 저점에서 잡기 위해선 이 스마트 머니 기법 잘 배워가셨으면 좋겠다. 그냥 배워가시면 좋습니다. 직접 검증해 보시는 게 좋다. 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종목의 AS 정말 야무지게 잘 받아봤습니다. 네이처셀 굉장히 잘 가고 있는데요. 저희가 2차 목표가 많이 높여보도록 하겠습니다. 18,000원까지 지켜보시기 바라고요. D&D 파마텍은 사실 지금 다시 매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점검을 받아봤고요. 그렇다면 혹시 전문가님 3차 57,000원까지 주셨는데 거기까지 그냥 봐도 되는 건가요? 예, 그대로 유지합니다. 예. 네, 그렇다면 D&D 파마텍 지금 다시 매수도 가능하고 3차 목표가는 57,000원까지 그대로 홀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전문가님의 이 스마트 머니 기법이 중장기에 굉장히 적합한 기법이지만 이렇게 네이처셀을 보니까 중장기만 잡아내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지금 채팅을 보니까 와 네이처셀 대박이라고 하시는데 이런 종목들 빠르게 또 캐치하는 방법도 있을까요?
정말 질문을 네. 잘 주셨습니다. 우선 스마트 머니 기법은 네. 가장 중요한 게 스마트 머니 신호잖아요. 그쵸? 이 신호는 주포들의 저점 매집을 한번 포착을 해준다라는 그런 신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점 매집에는 유효하죠. 저점 매수는 유효하지만 이게 1개월 동안은 더 추가 매집을 하고 올릴지 2, 3개월 더 추가 매집을 하고 올릴지 알 수가 없어요. 특히 뭐 알테오젠 같은 경우 제가 예시를 들었지만 작년 9월에 첫 신호가 포착됐단 말이에요. 근데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뉴스가 나오면서 상승 시작한 건 2월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나죠. 5개월 텀이 있는 건데 질량이 크다 보니까. 근데 그런 경우들을 좀 기다릴 수 있으면 좋은 기법이긴 한데 이 스마트 머니 기법을 이용을 해서 단타를 할 수 있는 단기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기법이 있습니다. 바로 스피드 머니 기법이에요. 스피드 머니. 예, 오늘 네이처셀 같은 경우도 네. 바로 스마트 머니 기법이 들어왔지만 바로 갈 수 있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쵸. 거기에 가장 좋은 예시가 될 수 있거든요. 잠시 뒤에 제가 소개를 드리고 한번 설명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드린 내용입니다. 사실 스마트 머니 기법을 활용한 단타 기법인데요. 스마트 머니 신호가 들어오고 매집이 끝나면 이제 그때 올리잖아요. 매집이 끝나고 이제 딱 올리는 그 지점 급소를 잡는 기법입니다. 예시 종목을 통해서 그냥 바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한번 예시 종목을 보면은 태성입니다. 태성. 굉장히 오래 강하게 움직였었던 종목인데, 보면은 우선 기본적으로 스마트 머니 신호가 들어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들어오고 나서 이 노란색 추세선은 손절 추세선인 거 알겠다. 근데 저 파란 추세선은 뭐지? 이게 바로 저항선이고요. 스마트 머니 신호가 들어오고 나서 이 저항선을 돌파할 때가 급소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돌파를 하면은 이제 매집이 끝나서 이제 시세를 뿜어내겠다라고 이제 그런 의도를 가졌기 때문에 저기 위에 올라왔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4월 29일에 스마트 머니 신호가 포착이 되고 5월 8일에 저 저항선을 돌파를 해요. 그리고 나서 쉴 새 없이 올라갑니다. 2개월 동안에 200%가 넘는 시세가 나옵니다. 그리고요, 이게 정말 제가 증명을 드린 사례를 제가 다음 페이지를 통해서 보여드릴게요. 바로 네이처셀입니다. 예시 종목 보겠습니다. 자, 화면 확대해 보시면은요. 자, 제가 이 종목 이야기를 그때 드리면서 이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추세가 이 신호가 들어오고 나서부터 올라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 드린 이유는 그때 종가로 요 스피드 머니 저항선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바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스마트 머니가 신호가 들어오더라도 이렇게 강하게 들어오고 이 추세 저항선을 뚫으면서 올라오면 그때부터는 바로 가는 케이스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단타로 봐도 되는 케이스가 돼버린다. 그래서 돌파 지점으로부터 50% 시세가 나온 거고, 제가 방송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지난주 수요일에 언박싱 종목으로 공개를 드린 거기 때문에 저는 이 스피드 머니도 제가 증명을 드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스피드 머니 저항선까지 잘 받아가신다면 어려운 시장 속에서도 단기간 안에 승부를 낼 수 있는 종목들을 잘 잡을 수가 있겠죠. 자, 배우는데 돈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좀 배우셔서 직접 한번 검증해 보시라는 말씀 다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주식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바라시는 게 수익은 길게, 손실은 짧게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기법인데요. 저희가 이 기법을 다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스마트 머니 기법은 중장기에 굉장히 적합하고요. 방금 보여드린 스피드 머니 기법은 단기에 적합한 기법이기 때문에 이 두 개를 다 배우시면 금상첨화인데요. 오늘 신청하시면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 켜시고요. 이 앞에 QR코드가 있습니다. 여기에 카메라 렌즈를 딱 갖다 대시면 공부할 수 있는 공부방 링크 주소가 바로 뜹니다. 그 주소를 누르고 들어오시면 우리 박성재 전문가와 함께 하실 수 있고요. 들어오셔서 정말 간단하게 스마트 머니 기법, 스피드 머니 기법 주세요. 이렇게 남겨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빠르게 취합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만약에 나는 QR코드가 조금 어려워요 하시는 분들은 이 옆에 전화번호도 있습니다. 02-2128-8566번으로 전화 주셔도 저희가 기법 취합해서 다 보내드리고요. 만약에 나는 전반적인 시장 상황이 굉장히 궁금하다 하시면 전화보다는 공부방에 들어오셔서 함께 공부해보시는 것을 조금 더 추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가님, 많은 분들이 또 신청을 하시는 동안 저희가 오늘의 언박싱 종목을 받아볼 텐데, 아까 어느 섹터에 있는 종목이라고 하셨죠?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네. 반도체 뭐 장비인가요? 네, 장비고요. 네. 그리고 가장 핫한 CXL. CXL. 종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전문가님, 이 종목의 흐름이 매우 이 종목의 흐름이 매우 매우 셀까요?
정말 좋은 핸디인 것 같습니다. 네, 괜찮았나요? 예, 이름처럼 네. 매우 세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저희 계좌에 매우 센 그런 수익을 안겨줄 수가 있겠죠. 예. 어떤 종목일까요? 네오셈입니다. 비슷하네요. 예, 비슷합니다. 네, 알려주세요. 예, 우선 앞에서 설명을 다 드렸는데요. 반도체 테스트 장비 제조 업체입니다. 그리고 CXL 쪽이 그래도 지금 굉장히 시장에서 그래도 가장 부각을 많이 받거든요. 국내에서 어쨌든 AI 모멘텀을 HBM 다음으로 조금 이어갈 수 있는 쪽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한번 다음 페이지를 통해서 제가 다 설명 한번 이어가 보겠습니다. 우선 최근에 지난주 수요일이죠. 당정이 반도체 특별 법안에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특별 법안 정부와 여당이 합의를 했는데 잠정 합의를 했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정부가 다양한 방식의 예산 투입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이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여지를 마련했다. 이 부분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굉장히 세게 올라가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미국의 재무부가 단기채 뿌려서 사실 끌어온 돈을 가지고 직접적으로 빅테크 기업에 로열티로 지급을 해줬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라고 봐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나온다라는 거는 반도체 업종들 잘 봐야 된다라는 말이 또 되기도 합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그 주력 매출이 어디서 나오느냐 보면은 SSD 테스터, 버닝 테스터, 그러니까 반도체 테스팅 그 장비 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장비 쪽에서 대부분의 매출이 다 나오고 있다라고 이게 여실히 볼 수가 있고요. 다음 페이지 보면은 그 SEMI에서 중국이 향후 3년간 이제 반도체 제조 장비 투자에만 1,000억 달러를 넘길 것으로 예상을 한다고 합니다. 같은 기간 이제 글로벌 전체 장비 투자는 약 4,000억 달러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럼 25% 정도가 이제 중국에서 투자를 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는 건데 이 역대 투자 규모죠. 그리고 이미 올해 상반기에 250억 달러의 반도체 제조 장비를 구입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장비 쪽이 중국발 수혜로 같이 엮여서 갈 수가 있고요. 중국 경기 부양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도 같이 묶여서 갈 수 있고 네오셈도 거기에 대한 수혜주 중에 하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CXL이 중요한 게 CXL 디램 솔루션을 활용을 하면은 기존의 디램과 공존을 하면서 시스템 내 대역폭과 용량을 확장을 할 수 있다라는 점. 이게 되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HBM에 이어서 이 다음에는 CXL 시장이 차세대 AI 솔루션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실제로 이 기술적인 흐름만 봐도 개인적으로 CXL 쪽이 저는 제일 좋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 제가 네오셈을 가지고 온 이유가 있겠죠. 다음 페이지를 보면 스마트 머니 신호가 떴기 때문입니다. 자, 근데 이것도 재밌습니다. 차트 보면은 그동안 추세 우하향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9월 12일에 스마트 머니 신호가 뜨자마자 추세가 변동이 된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추세의 변화는 우선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하게 봐야 된다는 게 뭐라고 말씀드렸죠? 신호 포착일 이전보다 신호 포착일 이후에 거래량이 늘어나는 게 중요하다 말씀드렸죠. 지금 그런 부분들이 다 보여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좋은 매수 관점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이제 맛있는 음식을 대접을 하면 기분이 좋잖아요. 근데 맛있는 그 요리를 만들 수 있는 레시피를 받으면 더 좋은 거거든요. 이 레시피를 제가 무료로 다 제공드리잖아요. 이 스마트 머니 기법 꼭 다 배워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종목 요리사 박성재 전문가님이 스마트 머니 신호로 잡아낸 게 바로 네오셈이었습니다. 반도체 장비, 그 안에서도 굉장히 핫한 CXL 관련주인데요. 과연 우리에게 큰 수익을 내올 수 있을지 기대해보면서 매수 전략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벌써 10월의 끝이 보이고 있습니다. 시간이 굉장히 빠르게 가고 있는데요. 10월의 마무리도 잘 하실 수 있도록 저희는 내일도 시장을 이길 수 있는 전략과 종목들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전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내일 더 알차게 준비해서 찾아오도록 할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